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지금 흑석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 34평 매수를 알아보고 있고요. 네, 동시에 그 옥수동에 있는 레미안 옥수 리버젠 33평 네, 마찬가지로 매수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두 지역이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 네. 각각에 대해서 좀 현재 시세가 좀 고평가돼 있는지 혹은 저평가돼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흑석동의 아크로 리버 할인 말씀 주셨고, 옥수동에 있는 레미안 리버젠 두 가지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평가, 저평가라는 얘기를 시청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 최근에 이제 계속 상승이 좀 많이 되고 있었고, 네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몇 달 전이나 혹은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오른 상태인데, 네. 이게 약간 거품이 낀 상태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이면 이게 좀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아니고 이게 적정 시세이고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있으면 저평가라고 음.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하나는 고평가고 하나는 저평가일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 근데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 어떤 거 하나는 떨어질 때 어떤 거 하나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줬을 경우에 이게 통용되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두 개가 다른 방향성을 가져야지 이게 다른 물건으로서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얘 흑석동 께 올라갈 때 옥수동 것도 이렇게 올라왔죠. 네, 그러다 보면 얘는 고평가 저평가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네. 더 비싼 물건과 조금 싼 물건의 차이다라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단순히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네, 아무리 호재가 많은 지역들이 그 호재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서열을 바꿔놨었던 경우는 없었어요. 네, 예를 네, 들어서 용산에 있는 국제무지구가 예전에 계획되어서 추진이 될 때에도 강남 가격을 뛰어넘게 가격이 올라가진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동네는 항상 제가 보는 거는 굉장히 등고선처럼 이렇게 균형 있게 형성이 돼 있다, 가격이.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비싼 물건들이 이 균형을 깨버려요. 네, 그러면 천천히 그 일대에 있는 물건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 붙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등고선이 또 그 위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두 개 중에 더 비싼 게 더 많이 올라가는 거다. 네,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퍼센테이지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요. 네, 20억짜리가 10% 올라가서 22억 되는 거하고 15억짜리가 10% 올라가서 16억 5천 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가액대의 차이로는 당연히 비싼 게 많이 올라갔겠죠. 네, 네. 이 차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사람들은 얘가 더 많이 오르니까 얘가 더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두 개를 다 전세 끼고서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해놨다.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률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제 얘기 알아들으셨죠? 네,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의 목적이 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인지 아니면 거주인지. 일단은 투자가 우선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세를 끼고 나서 매수를 하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전세를 끼고 매수하셨을 경우에는 시청자님 투입해야 되는 금액이 10억을 훌쩍 넘어설 거예요. 네, 자, 10억 이상 들여가지고 요구되는 수익률, 예를 들어서 나는 10%를 먹고 싶다, 연간. 네, 그러면 최소 1년에 1억 이상씩은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과거에 5년 전에 샀던 사람하고 비슷한 수익률을 얻으려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30억 가까이 올라줘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 네. 샀던 사람들 2, 3억 가지고 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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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이게 네. 합리적인 투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음,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어요. 5천이 올라가고 1억이 올라가고. 근데 네. 앞서 상담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 올라간 거의 절반은 세금 낸다라고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 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굳이 10억 들여가지고 리스크를 이만큼 끌어안고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네, 또 한 네.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2부 끝나는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과거에는 40대, 50대, 60대들 위주로 해서 형성돼 있던 시장에 마지막 참여자인 30대들이 이제 뛰어들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세월로 봤을 때 30대들이 샀던 물건들을 10년 후에 지금의 20대들이 받아줘야지만이 이 시장이 또 참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들이 지금 2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한 현금을 증여 상속 아니면 언제 모을 수 있을까? 네. 네. 설령 대출 70%를 열어준다라고 하더라도 5억, 6억, 7억에 달하는 자금을 어느 세월에 모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향후 가장 중요한 수요 요인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네. 지금처럼 20대들이 직장을 못 구해요. 네. 공채가 다 취소돼 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모을 수가 있을까? 부채 영역을 더 크게 열어주지 않는다면 네. 좀 무서운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해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네. 그냥 가격 당분간 안 쳐다볼 거고 거주만 할 거예요라고 얘기하셨으면 매수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두 개 중에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면 저는 더 비싼 흑석동이 더 좋다라고 얘기는 드릴 거예요. 아, 네네. 이유는 더 비싸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